안녕하세요. 정송아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우리 아이 건강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성장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 2위를 하고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자녀를 말 잘 들리나요? 네, 아, 네. 순위별로 관심 분야를 보면 키성장하고 두뇌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사가 거기 두 개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키 성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빠, 엄마 키가 작거나 크거나 하면은 그게 유전적인 힘 때문에 아이들이 더 클 수 있다, 작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유전적인 부분은 한 2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보면은 환경적인 부분, 운동도 물론 있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영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들 못 먹었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못 컸다라고 보면 지금은 과잉 시대라서 조금 그걸로 인해 이제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영양적으로 잘 먹이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설탕 이런 거는 당연히 음식에 조금씩 들어가지만 그 외 아이들이 먹는 주스, 마시는 것들은 좀 제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엄마들이 무의식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면 학교 갔다가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가 음료수를 사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이 50g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은 한 80g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당 먹는 수치가 조금 높은 편인데 보면은 탄산음료 섭취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내지는 세 번 정도를 먹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주스, 착즙이 되는 것 중에서도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직접 착즙을 해주는 게 아닌 것들은 이 당 섭취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양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유아기에서 보통 만 5세가 넘어가면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그 입맛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만 5세라고 하면 6세에서 6세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아이들의 입맛은 엄마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시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입맛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입맛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웬만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엄마 뜻대로 조금 말 잘 들을 때, 그때 조금 영양적인 부분을 좀 설명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아이들이 낯선 음식에도 좀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골고루 잘 먹는 편이에요. 그거를 조금 보니까 먹기 싫은 음식을 그냥 안 먹는다고 그냥 그래 먹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번쯤 경험을 해보게끔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아메이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저희 아이가 접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에 비해서 좀 빨리 이렇게 좀 뭐라지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뇌에 대한 영양소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아침을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 전에 우리 두뇌는 보통 우리 몸의 열량 영양소의 한 20%를 쓸 만큼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두뇌에 영양 소모가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두뇌 활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 주의력이나 이제 기억력 향상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영양 섭취는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두뇌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작용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원활한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다들 아침 식사 주시나요? 전 처음에는 진짜 거의 안 먹였어요. 뭐 나가기 바빠가지고 못 먹인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하기도 했고, 이제 제가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역시 아침은 꼭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 이유는 저녁 먹은 후에 예를 들면 한 뭐 8시쯤 먹었다라고 하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약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12시간 정도 지나면 아침에 아이는 포도당이 12시간 동안 제로인 상태라고 해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포도당은요. 근데 뇌에는 영양 열량 공급원이 유익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딱 고갈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의력과 기억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뇌와 소화 장기들의 영양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아침에 고탄수화물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잡곡이 들어간 시리얼이나 통밀 같은, 그러니까 통밀로 만들어진 쿠키, 뭐 통밀빵 같은 이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을 먹이는 게 아무래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많이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뭐 지금도 자주 보는 것 중에 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곡물은 얼만큼 먹어야 되고, 유지방은 얼만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쯤 이제 제가 짚고만 넘어가려고 올렸고요. 우리 아이 성장에 필수 영양소 비타민이 또 있어요. 저희 아메이 제품 중에서도 비타민 무기질 같이 있는 제품이 있죠. 이제 뭐 12월 달에 뭐 리뉴얼 된다고 해서 지금은 뭐 품절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우리 뭐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뭐 당연히 잘 먹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타민은 그냥 비타민만 잘 먹으면 되나? 막 약간 잘 모르시다고,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조금 봤어요.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이 3대 영양소를 그냥 얘네 몸이 그냥 쭉 다 이렇게 섭취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효소라고 하는데, 효소를 도와주는 이 보조작용을 하는 친구가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하면 원활하게 이걸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단백질에 대해서 보시면 일일 권장량은 6세에서 8세 기준으로 한 35g, 1일 35g, 그리고 9세에서 14세는 45에서 50g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먹는지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보통 이제 35g 정도라고 봤을 때 한 10g씩 뭐 하루 10g씩 아침, 점심, 저녁 10g씩 먹었으면 20g 정도는 약간 이제 그 10g 정도는 프로틴으로가 아니라 음식으로 보통 섭취를 조금씩 해요.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음식에서 매일 아침에도 단백질 제대로 먹었고 점심에도 제대로 먹었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틴으로 조금 보조를 해주는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여야지라고 하시면 그건 과하게 섭취한 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과하게 먹게 되면 이게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활동량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살로 간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아침, 점심, 저녁 뭐 밥에 다 단백질 조금씩 먹었어요. 음식 먹으면서. 근데 프로틴도 먹었어요. 뭐 적게 먹은 것도 아니고 막 한 50g씩 먹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양이 전혀 없었으니까 당연히 살로 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엄마의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조금 방향성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성장 플래너 되기예요. 우리 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보시면은 우리 아이는 운동 열심히 하니까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가지 정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다 하면 제일 좋지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다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은 좋다고 해요. 뭐 운동이면 운동일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엄마기도 하고 뭔가 챙겨줄 수 있는 거는 영양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이야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어릴 때나 가능하지 커서는 조금 전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오히려 영양 관리를 어릴 때부터 좀 철저하게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요 화면을 끄고 다시 제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저는 지금 저희 바디키 이번에 어제 새로 나왔죠. 전 지금 초코맛을 들고 있는데요. 요 초코맛뿐만 아니라 제가 그전에는 이게 나오기 전에는 저는 아침에 프로틴에다가 초코레드를 섞어서 먹였어요. 왜냐하면 요거에다가 다른 걸 해주니까 아이가 잘 안 먹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5살이고 아직 초코에 대해서 이제 막 흥이 갖고 좋아할 때라서 초코레트가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해서 여기에 이제 요거 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일부 섞어서 프로틴 한 스푼에다가 해서 아침에 조그만 컵에다가 조금씩 따라서 줬거든요. 아이가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해보고는 싶었는데 마땅히 다른 게 없어서 우선 초코레트로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디키에서 초코맛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애는 이걸 다 먹이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열량을 갖고 있어서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절반은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 절반 정도를 제가 아이한테 먹였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결과 초콜릿 제가 섞었을 때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걸 또 많이 안 섞기도 했고 얘랑 느낌이 비슷했고 제가 그 전에 제가 먹는 요 크림 예전 제품이긴 한데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틴의 양이 확실히 달라요. 얘는 6g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거는 리뉴얼돼서 16g으로 10g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틴을 굳이 많이 안 섞어줘도 아침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섞어주거나 너무 아이가 먹기 싫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물에 조금 거의 연하게 타가지고 조금 한 번에 후루룩 하고 바로 아이가 갈 수 있게끔 좀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뭐 유산균은 키즈 유산균도 있지만 저희 그냥 유산균도 가끔 먹였어요. 아이가 이제 키즈 유산균이 조금 더 맛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키즈 유산균은 안 먹어봤는데 얘는 저는 먹어봤는데 얘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이는 키즈 유산균이 훨씬 맛있다고는 하는데 요 유산균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요거 하나나 저녁에 요거 하나를 같이 먹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 바디키에서는 제가 프로틴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같이 좀 섞어줬어요. 제가 이 제품도 갖고 있어서 파우더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개어서 주기가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섞어서 줬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 둘,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먹이는 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챙겨주긴 힘들고. 근데 요거 하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확 준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다른 간식을 먹을 때 또 챙겨주기도 하지만 요거는 아침 대용으로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아까 음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음료 대신에 지금 이거 파이토믹스를 거의 많이 먹였어요.
파이토믹스는 이제 저희는 레몬 맛인데 맛이 세 가지 중에 저희 애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아무래도 레몬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체리 제품이 더 맛있었는데 저희 아이는 레몬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레몬을 또 자주 먹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가끔 이제 아이가 너무 기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아이 프로틴을 조금 더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나서 프로틴을 좀 챙겨줬어요. 저도 지금 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PT 받을 때 그 저희 트레이너가 하시는 말씀이 운동 끝나고 1시간 내에 프로틴 섭취를 해주면 근육량도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